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입니다. 오늘은 매우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그 다양한 유형, 또 어떻게 하면 대처 잘할 수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을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네. 저희 TBS는 처음이 아니시라고. 네, 예전에 그냥 다른 방송 한번 TBS 했었고요. TV.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네. 저희가 라디오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네. 아닙니다. 네. TBS TV로도. 네. 저희 카메라 보이시죠? 네. 네, 카메라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네네. 조을원 변호사님. 네. 지금 자막이 흐르고 있죠. 저희가 TBS TV 그리고 TBS 라디오 그리고 FM 너튜브 이렇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니까 댁에서 혹시 TV로 이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참고로 저는 분장 같은 건 못합니다. 네, 지금 뭐 분장 받을 수도 없고요. 네. 자, 오늘 조을원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중고거래 사기 좀 알아볼 텐데 요즘에 이게 그 중고거래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잇따르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서 1,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총 10억 원을 뜯어낸 사기단. 네.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단이 지금 아직까지 다 밝혀진 게 아니었고 네. 단순히 이제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인 거는 이제 밝혀졌어요. 네. 그중에 최근에 이제 나온 판결이 그 조직원 중에서도 이제 말단 조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말단 조직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중고거래니까 무슨 네네. 물건을 팔겠다라는 글을 이제 올린다. 글을 올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글을 올려서 이제 사람을 유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어떤 통장 관련해서 이제 대포 통장으로 이 사람들은 주로 일을 하니까 네. 통장을 모집하는 그런 대포 통장 관리책이 있고요. 또 그 대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걸 또 인출해야 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업화가 잘 돼 사람은 있구만요. 이번에 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사람은 그 허위 판매 글을 게시를 한 그 네. 하위 조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달 만에 9억 원을 뜯어냈어요. 9억 원을요? 네, 2달 만에요. 2달. 2달 만에. 네, 그러니까 허위 판매 글을 이제 올린 게 한 1,000회에 걸쳐서 이제 글을 게시를 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을 유인한 다음에 9억 1,900여만 원을 이제 편취를 한 겁니다. 네네. 2달 만에 9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렇죠. 네. 그 피해 보신 분들은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피해 본 사람들이 추산된 사람들만 1,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거예요. 네네. 2달 만에요. 그리고 피해 금액도 지금 10억이 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게 발견된 피해지 발견이 안 되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피해자들 피해 금액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 지금 이 사기단 중에 다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글 올린 그 조직장만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중고거래 사이트가 요즘 있고 또 네.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있고 우리 핸드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이런 어플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요즘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판매글을 허위로 게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네네. 갖고 있는 것처럼 뭐 사진을 인터넷에서 퍼와서 올리고 그 밑에 이거를 굉장히 헐값에 되게 좋은 기회에 사는 사람이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네. 만한 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하면 속이는 거죠. 네. 이 물건 진짜 괜찮고 하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대포 통장으로 송금을 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요. 네. 이제 그런 송금이 다 끝나면 그 조직원 위의 사람들로부터 일정 금액 수수료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내가 글을 올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직이 대규모로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분업화가 세부적으로 일어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올리는 이 일이 떳떳하지 못하고 이게 뭐 내가 없는 물건을 파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조직원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저 중고마켓 요즘 들어가면요. 네. 그 바로 이 중고마켓 그 글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오픈 채팅방 URL 네. 그거를 이제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괜찮은 건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기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이제 눌러서 클릭을 하면 네. 거기에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어서 내 휴대폰에 있는 개인 정보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사람들의 익명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사기를 당했을 때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익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고 또 처벌에 나아가서 내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URL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고 함부로 이걸로 누르시면 안 거래를 하자라고 하면 네. 웬만하면 좀 그래도 실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단체방을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중고거래의 시장 규모. 한 몇십 조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24조 원에서 약 30조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어마어마 됐단 크네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매년 이게 중고 거래 사기가 얼마나 이루어지냐면 약 8만 건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8만 건이요. 네네. 그리고 한 해 피해 금액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1,000억이요? 이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기 범행을 당해요. 네. 그럼 그 피해 금액 환수가 많이 가능할까요? 보통 범죄자들이 다 써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환수가 못 되는 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피해가 누적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사실입니다. 이게 또 복잡할 것 같으니까 도중에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피해자도 많죠.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하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지? 내가 신고를 나 혼자 못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중고거래라는 게 물론 되게 고가의 제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 이런 것도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 몇천 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사기당했다고 일일이 신고를 하겠느냐? 거기에 쏟아지는 뭐 비용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피해 금액이라든지 발생 건수보다 사실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조 변호사님은 혹시 중고 거래를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안 하실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러세요? 아이 물건은 진짜 네네네. 몇 개월 쓰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괜찮은데 이거 버리기 아깝고 또 친구를 주기도 좀 애매한 것들, 그러니까 또 네네. 번거로운 것들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중고 거래를 하죠. 네. 아무튼 이게 잘 이용하면은 유용한 건데 말이죠.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중고거래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의 선순환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새 물건이 아니라 중고 물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원의 선순환을 시키는 건데 이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해본 적 있냐고 당연히 해봤죠. 저는 중고차도 직접 개인 간의 거래 해봤어요.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랬더니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기구나. 그래도 근데 알고 검찰청이면 봤더니 좀 진짜 이분이 중앙지검에 근무하신 분이셨어요. 네, 그분하고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제가 뭐 죄 짓는 느낌도 들고 좀 아무튼 무섭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네. 한 10년 전 얘기죠. 네. 김미영 팀장은 아니고요. 네. 자, 아무튼 중고거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기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거래 과정에서 물품을 팔고 물건값을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며칠 뒤에 제 계좌가 먹통이 됐습니다. 알아봤더니 저와 거래했던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친 금액을 제 통장 계좌로 알려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제 입출금 계좌 정지를 신청해서 막히게 됐더라고요. 제가 사업자로 입출금 통장 거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맞습니다. 억울할 일이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사업 그 장의 계좌도 이용을 하지만 본인 개인 명의 통장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계좌가 그냥 먹통이 되어버렸다. 음.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뭐 돈이 거래가 돼야 그렇죠. 일이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이제 답답하시게 되는 사연인데 이게 지금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요. 네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 계좌번호를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죠. 그런데 이 계좌번호가 어찌된 일인지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게 네. 진행자분이 이제 저한테 물건을 사겠다고 해서 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뭐 이 핸드폰을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하고 그럼 10만 원 붙여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제 계좌번호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물건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저는 돈 받았으니까 끝났죠. 네. 근데 이 돈을 진행자분이 입금을 하신 게 아니라 진행자분이 작가님을 속여서 이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겁니다. 아. 그럼 작가님 입장에서는 뭔가 속아서 돈을 저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이서 이제 제3자 사기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는 사람 따로, 돈을 입금받은 사람 따로, 사기치는 사람 따로 이렇게 3자 사기가 요즘 흥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입금한 사람하고 그 돈 몰라요. 계좌 그 받은 사람하고는 완전 두 명이 모르는 피해자잖아요. 관계예요. 모르는 서로 관계. 모르는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기가 많이 당하고 있고 네. 나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계좌가 먹히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네. 그래서 이걸 은행 가서 이제 지급정지 빨리 풀어달라. 나 네.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다. 그냥 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돼버리면 이것을 푸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계좌라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행자분이랑 대화했던 내용들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이제 네.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거 입증을 하는 데에도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의 신청을 은행이 한다라고 해서 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네요 하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요. 네. 최소 2주. 2주. 길게는 몇 달 걸려서 아이고. 이제 이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하신 분들은 바로 입출금이 가능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당장 하루라도 뭐 만약에 대금 물품 대금 그 지급을 하지 못하면은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부도 처리까지 될 수 있는 네.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그리고 닥칠 수 또 굉장히 있잖아요. 무서운 게 계좌가 여러 개니까 뭐 이거 막히면 딴 계좌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계좌가 하나가 보이스피싱 계좌다라고 신고가 돼버리면 이제 은행 연합회 측에서 나머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줄줄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대처를 잘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2주는 걸린다. 2주는 걸린다. 그럼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걸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 방법은 사실 네. 내가 또 피해를 입긴 해야 돼요. 어? 그 피해자 있잖아요. 네네. 그 제3의 피해자랑 네. 그 제3의 피해자가 내 계좌를 신고를 해서 정지가 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랑 이제 피해 합의를 봐서 내 거 취소해달라라고 네네. 좀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좀 빨리 그러면 풀릴 수 바로 있나요? 풀릴 수가 있어요. 바로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이거 다시 그냥 취소해 주세요라고 은행에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빨리 풀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럼 또 내가 합의금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럼 이제 합의금을 드려야 되는군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또 손해가 발생을 하는 네네. 거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 이렇게 현행법상 피해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는 지급 정지하는 게 원칙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급정지라는 게 이제 우리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통신사기를 당하면은 이제 계좌로 이제 돈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계좌를 묶어두지 않으면 돈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실제로 범죄자들을 잡아서 돈을 환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미 없는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일단 어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통장 같은 거는 이제 지급 정지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통신 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만 지금 1차적으로
부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어떤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왔는데 그냥 빈 박스가 왔다. 이런 경우 이거 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계좌 지급 정지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약간 이거는 통신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법에 의해서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고거래 사기도 지급 정지를 좀 신속하게 네. 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이건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법이 아니라 좀 우리가 강하게 경찰서랑 네. 은행에다 요구하면 그러니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그냥 내가 가서 뭐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고 중고거래니까 이건 지급정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 은행에다가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라고 네. 하시고 그 공문과 그리고 내가 접수한 사건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또 은행에 가셔도 또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또 은행에서도 이런 절차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셔야 지급정지가 돼서 나중에 내 그렇군요. 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유의하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계좌를 알려주지 말고 말이죠. 네. 요즘에 그 중고 마켓에 그 마켓에서만 쓸 수 있는 페이. 저는 그래서 그런 것만 써요. 아, 그런 것만 네, 쓰신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돈 보낼 테니까 네. 물건 산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좌 함부로 알려줬다가 이게 그렇죠. 대포 통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정말 전 국민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그 페이 위주로 이제 쓰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 그 위주가 아니고 그냥 네. 그거를 강제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직거래를 하시는 방법들도 있어요. 직거래. 아, 직거래도 직거래 사기가 있던데요? 현금. 아, 현금 거래. 현금으로 현금 거래. 주고받고. 네. 아, 그거 괜찮네.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만약에 다른 문제가 또 생겼다라고 하면은 현금 이거 얼마를 줬는지 또 내가 입증을 해야 돼서 뭐 그 순간 우리가 촬영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네네. 지금 5만 원 건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건넵니다라고 하면서 촬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현금으로 하면 또 그런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웬만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페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고요. 아,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좀 목이 메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화가 많이 나셨죠. 네, 이게 화가 나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당연하죠. 네. 네. 이게 소액이어서 사람들이 아니, 신고 안 뭐,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내 그러니까요.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그거 계좌가 지금 몇 달 정지 먹고 그러면 이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서현맘님이 계좌번호 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중고거래 어플페이나 현금을 이용해야겠어요. 아니 이분 어디 스튜디오에 계시나요? 너무 즉각적으로 그러게요. 받아주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지 아빠님이 야 변호사님 이거 읽어도 돼요? 이렇게 사기꾼 아닌가요? 왜요? 지성, 미모 다 가지신 사기 캐릭터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런 문자 예지 아버님, 네, 유튜브 댓글로 지금 보내주셨는데,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세요, 오피디님. 네, 오피디님도 사기 캐릭터시죠? 네. 그쵸. 되게 좋아하시네, 저분. 네. 9629님이 택시 손님이 요금을 계좌 이체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뭐 확인을 하시면야 괜찮겠지만 네. 뭐 내려서 한다, 이따가 한다라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예전에 그런 사기도 있었잖아요. 택시를 타고 나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집에 올라가서 갖고 와서 주겠다라고 하고 잠적하는 거죠. 치사합니다. 사기 수법은 오늘도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사기의 피해자는 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뭐 교수님들 다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면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부터서도 아무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띵동댕동 띵동댕동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짝 퀴즈를 좀 모니터에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반짝 퀴즈 아까 수정한 게 없네요. 대본에 없습니다. 네.
혹시 변호사님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드릴까요? 네. 아니 왜 MC한테는 안 주고 출연자분한테만 이걸 드립니까? PD님, 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저 그래도 여기 MC입니다. 네. 저 변호사님 반짝 퀴즈를 네. 오늘은 직접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조 변호사님이 MC도 없는 대본을 들고 계시는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직접 반짝 퀴즈를 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금액이 최소 얼마 이상이 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입니까? 네. 1번 제한 없음. 2번 그래도 100만 원은 돼야 된다. 3번 1억은 넘어야 된다. 아니 조 변호사님이 방송을 상당히 방송 잘하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퀴즈 내실 때 제가 대충 감이 오거든요. 네네. 야 이거 저 금방 또 타방송사 MC로 캐스팅이 되시지 않을까. 여기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지금 좀 어려워서 형편이요.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미우신 아이크림, 차슈로 냉면을 덮다 냉면의 명가 청송심에서 차슈 냉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금액이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1번 제한 없음, 2번 100만 원, 3번 1억입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힌트를 그래도 좀 주셔야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기는 사기죄를 형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망이란 말이 속인다는 얘기죠? 속이는 거예요.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러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얼마부터일까요? 거의 답을 알려주시는 거네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거의 오늘 발설하고 많은 우리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힌트. 그러니까 얼마를 떼어먹혔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겠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아닐까요? 살짝 헷갈리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얼마를? 그럼 저 1,000원만 주세요. 그게 힌트가 또 될 수도 있겠. 100원만 주시겠습니까? 100원. 100원. 저 그럼 1원만. 그렇군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은행 계좌로 이제 확인한다는 문자를 인증 문자 같은 맞아요. 거. 네. 1원씩 보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나쁘진 않더라고요. 나쁘진 않죠. 네네네. 그게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은 힌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앱과 톡 사이님이 적은 금액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하니까요. 그럼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법률생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을원 변호사님과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궁금증 상담 필요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3773번님이 정답! 제한 없음! 그러셨는데 조을원 변호사님 목소리 아주 좋아요. 하하하 이렇게 새싹 문자로 보내와서 혹시 지인이 보내신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걸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까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금액이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1번 제한 없음, 2번 100만 원, 3번 1억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9827번님이 10원도 기분이 나쁩니다. 사기를 당하면 말이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058번님은 1번입니다. 첫 도전입니다. 파이어! 조 변호사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중고거래 사기 궁금한 점들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게
사연을 일단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사연. 네, 갑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중고거래 매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 브랜드 의류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돈을 송금하고 다음날 송장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았고 계속 기다리다가 3주가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아서 알아보던 중 판매자가 보내준 택배 송장 번호가 위조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품을 진품처럼 속여 팔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네. 송장 번호. 이분은 지금 택배를 받으셨다는 거야? 못 받으셨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품인지 진품인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일단 돈은 받고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택배를 보내지 않았고 네. 아니면은 택배가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못 받았고 못 받았고. 하면 이거는 내가 속아서 돈을 보낸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사기죄죠. 이건 사기죄고 네. 만약에 이거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진품이다, 뭐 정품 인증 막 이렇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품인 줄 알고 고가의 돈을 주고 샀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품이다라고 하면은 네네. 실제 판매자가 뭐 글을 올릴 때 이건 정품 맞습니다, 막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네. 속인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신고를 하셔야 돈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이런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송장 번호를 주고받거든요. 왜냐하면 택배 조회를 그렇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쯤 오고 있나. 네, 언제쯤 오나 이런 걸 네네.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송장을 또 위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위조합니까? 그러니까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로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이미지를 이제 또 위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위조된 건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 네. 또 어떤 분은 이 송장 번호에 요즘 사진을 찍어서 송장 번호를 받으면 이 QR 코드가 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QR 코드가 없이 그냥 송장 번호만 이렇게 띡 오는 경우에는 위조일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은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그 택배사의 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뜨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어디쯤 오고 있고 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기로 경찰서에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소장 대신에 진정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 고소장과 진정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아, 이게요. 고소장을 이제 우리가 보통은 고소를 하려면은 네.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꼭 처벌해달라라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게 고소장이고 네네. 진정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음. 정도만 알리는 게 진정서예요. 아.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받으면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진정서를 받으면 수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정서를 내라고 하더라도 네. 고소장을 내시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선 더 좋다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피해자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고 사기 이제 소액으로 이제 네. 피해 입어가지고 경찰서 이제 고소장 들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민원실에서 이 접수 받으신 분이 읽어보고 아 이런 거 못 잡아요. 이거 다 대포 통장이고 다 대포폰이어가지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럴 때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서 만약에 약간 웬만하면 좀 가시라 이렇게 회유를 한다라고 해도 네. 집으로 오셔가지고 그 고소장 있죠. 네네. 그 고소장을 가지고 우편 접수, 특히 우편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시키면요. 등기 우편으로. 이건 무조건 접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접수가 돼서 내 핸드폰 번호라든지 아니면 수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좀 안 받으려고 하는 낌새가 보인다라고 네. 하면은 거기서 실랑이 하지 마시고 집으로 오셔가지고 우편으로 접수하시라.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라 네,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 오늘 조으론 변호사님과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변호사님 그 헤드폰을 좀 잠깐 써주시고요. 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제 본인 주변에 실제 피해 사례가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남양주 살고 있는 남기은이라고 합니다. 남양주의 남기은님.
네네네. 네. 본인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네네. 누가 피해를 보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요. 아, 본인. 직접 예, 피해를 예. 보셨다고요? 네네네. 아니 저희 스태프들한테는 또 본인 주변에 그러셨다고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자, 우리 조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내용인지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막내딸이 네. 셋째가 요새 옛날 디지털 카메라 유행한다고 네. 예, 그거를 하나 중고로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이제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현장에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가고 있는데 그 물건 올리신 분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네. 바빠가지고 현장에를 못 가고 지 친구를 보냈으니까는 네. 돈은 자기한테 입금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랬더니 저기 서 있는 친구 보이시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갖고 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은 자기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물건을 주라고 그러겠다고. 네. 그래갖고 가는 길에 이제 입금을 이제 시켜드렸죠. 네.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거기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자기가 주인인데 여기서 사람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입금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야, 다른 이거 사람이 아까 남기현님. 네. 아까 이제 제 3자 피해 사례를 잠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아까 들었어요. 딱 네네. 그런 사기 같아요. 딱 그런 네. 사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나오지 않고 네. 이게 물건을 팔려는 사람 그리고 사려는 사람을 이 사람이 둘 다 속여서 둘 다 속여서. 자기가 돈은 받고. 요즘에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엄청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 그 대포 통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또 이제 다른 하나의 계좌를 이용을 하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또 자기가 직접 나가면 나중에 쫓아올 수도 있고 이게 막 자기 신원도 노출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3자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만들 이런 수도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중고마켓 다른 사이트에서 그거를 긁어서 이쪽 마켓에 자기가 올린 것처럼 올려놓고 이렇게 남기현 씨처럼 이분한테 이제 전화해서 내가 거기 지금 못 나가니까 내 친구한테 입금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자기가 그 물건을 사겠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제 이중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남기현님?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가요? 해결이 안 됐죠. 아이고, 그러셨죠. 신고는 하셨어요? 금액이 적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더 시간 걸리고. 맞아. 아까 저희가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시는 포기하시는 분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남기현 씨가 지금 그런 상황이신데 네. 네. 웬만하면 진짜 물건을 받고 돈을 주셔야 돼요. 물건을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요. 아주 네. 흥경험했어요. 얼마 입금하셨어요? 5만 원이요. 금액은 크지가 그렇죠.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5만 원도 근데- 진짜 귀한 돈인데 그럼요. 이걸 네. 또 경찰서에 가고 음. 고소장을 쓰고 이러는 게 힘드시다 보니까 이 또 신고를 못 사기꾼들이 하신다니까요. 이런 상황을 또 이제 악용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저 막내따님께 좀 이렇게 선물하려고 좋은 아빠 되시기 위해서 네. 그러신 건데 이런 또 네네. 피해를 보셨군요. 네. 네네. 요새 친구들이 다 하나씩 있다고 네. 자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이제 하나 사주자 그러고서 네네. 했다가 괜히 큰 경험했어요. 네. 좀 그 신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어, 하시겠어요? 하신 거요? 네. 근데 이 일 당하시고 바로 하셨으면 그러게요. 뭐 계좌가 정지된다거나 해서 나중에 피해금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언제쯤 이런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일주일 정도면 이미 돈 다 뺐겠죠 그 계좌에서. 그렇죠. 네네. 아무튼 좀 속상한 상황을 우리 남기현 씨가 지금 당하시고 직접 전화까지 주셨는데 이 방송 이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아마도 남기현 씨 사례를 들으시고 이런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물건 확인하고 네. 그냥 현장에서 그냥 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좀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사례를 이렇게 좀 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양주. 네. 네, 남기은님. 사실 변호사님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중고거래 사기 유형 저희가 좀 정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중고거래 그 사이트에서 그 내용 그 사진도 그대로 도용해서 마치 내가 올리는 것처럼 당땡마켓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게 이제 단속이 강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포통장이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네. 또 이제 내가 직접 나가면 이게 내가 노출돼서 단속이 될 가능성, 그렇죠. 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수법이 다양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전화해주신 분한테 이거 여쭤보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네. 혹시 그 계좌로 지급을 할 때 그 계좌번호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셨나 궁금하기는 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경찰청에서 만든 네.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치트, 더치트. 더치트. 이 사이트에 뭐 그 나한테 물건을 팔려는 사람의 뭐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게 지금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계좌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사람인지를 약간 실시간으로 좀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해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받은 계좌번호를 이 사이트에 넣고 돌렸을 때 네네.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으면 거기에 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좌번호를 받으면 바로 네. 입금하지 마시고 네. 그 사이트에 한 번만 돌려보시는 것도 좀 예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트 더치트. 네, 더치트. 더치트. 네. 지금 어떤 다른 청취자분도 이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판매자 이름과 계좌번호만 있고 그 외에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계좌번호만으로도 판매자를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런 사기 사건에서는 사실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누군지, 나한테 이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인적 사항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네네. 특히 우리가 고소장을 쓸 때도 내 인적 사항도 쓰지만 이 가해자, 피의자 인적 사항도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인터넷에서 만났으니까 이 사람 얼굴 모르고 이름도 나한테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 이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계좌번호라든지 휴대전화를 아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쓰는 아이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본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만 안다라고 해도 경찰에서는 영장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특정할 수 있다. 그 사람이라면 네. 대포통장이 아니고 실제 자기 명의라면 그렇기 때문에 입금한 계좌번호, 뭐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경찰에다가 다 이제 쓰셔서 네네.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또 함정은 그 계좌번호가 네. 이 사람 게 아닌 거예요. 대포통장인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명의인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명의인은 나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사가 굉장히 묘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수사기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게 단서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대포통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가해자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대포통장인 경우에는 좀 더 그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기 어렵다. 네네. 어려워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중고거래 하실 때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앱페이 또는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현금 거래. 네, 계좌번호 주시지 마시고요. 네. 근데 요즘 또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거조차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악용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네이버 이런 사이트에서 하면 네. 네이버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에스크로 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나중에 물건을 받고 나서 구매 확정을 해야 상대방에게 돈이 들어가는 지급되는. 그러니까 잠깐 홀딩 시켜놓는 그런 네. 시스템이 있는데 이 URL, 이 홈페이지를 또 그런 사기범들이 유사하게 만들어놔서 이게 마치 그거인 것처럼 유사하게 거기에다가 또 돈을 넣게 만듭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러면 이게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또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일단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네.
지금 피해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484번님이 제가 아는 여중생은 3년 전에 중고거래로 아이폰 대금 30만 원을 보냈는데 벽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 사람에 대해 찾아보니 이미 신고를 많이 당한 상태였다네요. 결국 돈만 날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벽돌 받은 분들 많아요. 그래서 뭐 벽돌폰이다 막 네, 이런 네.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런 거 다 사기고 사기면 이제 적극적으로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또 큰데 내가 경찰서 가고 뭐 내가 또 고소장 쓰고 이런 거를 또 이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3983번님이 저도 휴대전화 사기 당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거의 못 잡는다고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알바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통장 주인을 상대로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피해자가 2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명은 피해자인 것 같으면서도 피해자가 아닌데 네. 이제 진짜로 돈을 입금하신 질문자 분은 이제 피해자가 맞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 아까 그 말한 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단순히 좀 돈이 필요해서 한 10,000원, 20,000원 받고 내 통장이랑 비밀번호를 넘기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당장 내가 지금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그냥 내가 분이 놀고 계시군요. 있는 계좌 하나 주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조직원들은 이 범죄 조직원들은 그 통장을 가지고 또 대포 통장으로 엄청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 통장을 넘겨준 이 사람은 나는 네. 단돈 뭐 10,000원, 20,000원만 받고 이거를 한 거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요. 네. 이렇게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 통장을 이렇게 주는 것만으로도 네.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그렇군요. 있고 네. 실제로 이런 경우 내가 통장만 넘겨준 경우에도 약식명령으로 한 300에서 500만 원의 벌금이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도 불법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이게 말이죠. 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대포 통장으로 만드는 건데 네. 뭐 그냥 내가 그냥 뭐 소액이니까 소액만 받고 뭐 이거 잠깐 넘겨주는 건데 네. 라고 생각하셔서 주면 안 되고요. 이것도 네. 불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금액이 최소 얼마 이상 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정답은요, 변호사님? 네, 1번입니다. 제한이 1번.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단 1원이라도 내가 속아서 돈을 뺏겼다 하면 이건 다 사기죄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조으론 변호사님과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또 궁금증 알아봤는데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는 나와 주시겠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으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슬기로운 직장 생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과 여러분 또 직장 생활 또 궁금한 점들 내일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